최근 코비드 팬데믹이 끝나고 비즈니스 매매가 이전보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는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조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법률 정보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 중에는 비즈니스 매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첫 비즈니스 매매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비즈니스 경험 유무를 떠나서 비즈니스 매매는 상황마다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더라도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저희가 꼼꼼히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매상 체크업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이제 과연 첫 번째가 이제 과연 내가 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네.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매상이 있어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액수에 대해서 생긴 어떤 인컴이 충분한지, 네. 그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과연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는 제 손님들 하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비즈니스가 아무리 황금을 낳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네. 알을 낳는 거라 하더라도 리스가 나쁘면 구매하시는데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할 수 있는지, 매상이 있는지, 또 리스가 괜찮은지, 이런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상 체크업 할 때는 사실 매상이 조금 낮은 비즈니스를 봤을 때 왠지 이걸 내가 운영하면 조금 더 잘 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가요?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네. 이제 현재 운영하는 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나는 이거 뭐 다른 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풀타임 일도 안 하고 네. 와서 그냥 종업원한테 맡기고 거의 하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바이어가 오셔서 이제 비즈니스를 직접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 네. 충분히 매상이 더 올라가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맞아, 내가 직접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인도 본인이 어느 누구가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최대한의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본인이 하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어 생각하기엔 지금 현재 그 경험이 있는 셀러가 하지 못한 거를 본인이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좀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선수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식당, 아니면 또 리커스토어는 리커스토어, 아주 그냥 수십 년 전문을 해서 딱 보고 그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가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극히 드문. 적은 숫자이고, 대부분의 경우 내가 하면 더 잘 된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이미 구매를 하고 나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은 참 낭패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네. 이 매상 체크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왠지 내가 달려들면은 이거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매상 체크업 나올 때 나오는 그 액수가 거의 맞는가요? 그렇죠. 네. 맞는 가요의 어떤 느낌이 왠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갭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 보고를 좀 보자고 하면, 네. 대부분이 뭐 현찰로 하는 건 안 하고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알아서 보고했다. 네. 물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계획을 갖고 원래 매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세금 보고를 해서
세금 보고를 딱 제출하면서 이만큼 보고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비즈니스 팔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금 보고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셀러가 노트를 또 따로 장만해서 셀러가 매상을 적어서 이렇게 정리하신 그런 서류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 모든 걸 다 참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것만으로는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대부분의 이제 그 아주 소규모가 아닌 경우는 POS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캐시에서 그냥 하면 거기서 매상이 저절로 컴퓨터로 제너레이트하고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 방면으로 세금 보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각도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데일리 있다. 매상이 얼마라고 컴퓨터로 적고 캐시에서 직접 보고된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자재들을 사오는 어떤 인보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비즈니스 운영하기 위해서 자재를 사거나 아니면 뭐 구매를 한 이런 그 증거를 달라고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구매 그러니까 매상의 순이익이 보통 뭐 30% 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셀러가 얘기하는 매상과 관련된 구매한 자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를 서류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신 건데 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직접 그 참관을 한다고 할까요? 비즈니스 운영하는 거를. 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또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네. 뭐 다른 시간에 와서 뭐 1주면 1주, 2주면 2주. 경우에 따라서는 셀러가 이거를 극극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네. 뭐 직원들이 가게 파는 걸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당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직원들 모르게 와서 밥을 사 먹고 가든지 아니면 또 파킹장에서 또 뭐 보는 경우들도 있고 네. 어려운 일들이죠, 사실. 그렇지만은 본인의 아주 귀중한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매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매매 계약서를 사인할 때나 네. 제가 보니까 손님들이 이런 거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매매 계약서가 있고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계약서가 있고 네. 일단 그 계약서가 사인이 되면 에스크로를 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에스크로에 인스트럭션이 따로 있어요. 네. 어떤 경우는 매매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에스크로 회사에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매매 계약서 같은 건 전혀 없이 그냥 곧바로 에스크로에 가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사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될 게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매매 계약서가 이런 방향으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과는 하등에 상관없이 에스크로 회사에서 그 본인들이 쓰는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그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간 거를 나중에 사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바이어는 이 비즈니스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상은 이미 다 확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이 매상을 문제 삼지 않겠다. 네. 또는 에스크로 이걸 이 이유로 해서 에스크로를 캔슬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들이 본인들 모르게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다 사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매매 계약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스크로 인스트럭션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조건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물론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하시긴 하는데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다 해도 그냥 에스크로 가서 에스크로 직접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으로 사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없이.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특히 바이어나 특히 바이의 어떤 그 잘못된 판단에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네. 매매 계약서를 먼저 사인을 하고 그걸로 딱 그 조건으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에스크로 인스트럭션 사인하는 걸 레코멘드 한다는 거죠. 네. 네. 계약서도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좀 전에 세금 보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최근 몇 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3년 이상 된 비즈니스는 당연히 3년 이상의 세금 보고를 요구를 해야 될 거고.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신다고 하니까 별 무의미한 세금 보고일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그러니까 것일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 그거는 있다. 달라고 요구해서 참조를 네. 하시고 특히 비즈니스 구매하실 때는 셀러에게 현재 매상이 얼마이고 네트로 인컴이 얼마이라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익스펜스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뭐 비용들이 뭐가 있을지 재료면 재료 뭐 월급은 월급 렌트면 렌트 얼마 해갖고 그걸 쫙 정리를 이렇게 좀 나눠서 네. 셀러 보고 사인을 해서 하나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되게 좀 그게 꼭 필요하실 것 나중에 같아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난 그렇게 한다고 한 적이 없다. 구두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전화로 얘기하고 구두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법정에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클레임하기가 되게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런 네. 식으로 한다면 이게 힘드니까 네. 셀러가 첨부터 어떤 서면으로 매상 얼마, 넷인컴이 얼마인데 거기에 익스펜스들이 뭐가 있어갖고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를 사인을 받는다면 제일 확신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리스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어요. 그 리스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거를 정확하게 리스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는 뭐 제가 방송도 뭐 문장 많이 했고 네. 글도 기사도 많이 쓰고 했는데 리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돈이 많이 버는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리스에 예를 들어서 5년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바이어는 그냥 5년이 남은 걸로 알고 사는데 잠깐만요. 팩트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년 남았고 옵션을 5년을 남았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10년이 남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리스에서 이런 조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리스는 5년에다 옵션이 5년이 남았는데 건물주인이 90일 통보, 서면 통보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계약서 제가 본 적도 있고. 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지금 현재로 뭐 넷 인컴이 10,000불씩 남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즈니스 싸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몇십만 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언젠가는 건물주인이 90일 통보하고 나가라고 해야 된다면 그 언젠가가 3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옵션이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플러스 5년 옵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대부분의 리스는 있는 5년의 옵션은 현재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네. 그분한테 내가 리스를 떠맡아서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는 바이어한테는 그 옵션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리스를 건물주인한테 허락을 받을 때 이 옵션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매를 하는 바이어에게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를 서면으로 사인 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제 손님들 중에서도 옵션이 본인이 있는 줄 알고 또한 셀러가 옵션이 있다 본인은 있으니까 있다고 해서 그거 보지도 않고 사인했는데 건물주인이 옵션이 없으니까 나가라서 쫓겨난 손님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그냥 다 놓고 나오는 건가요? 또 리스가 끝났으니까요. 예. 낭패네요. 낭패죠. 그리고 또 리스에 보면 리스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리스를 갖고 있는 셀러가 남은 리스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어사인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어떤 리스를 승계하는 거가 되겠죠. 그 승계하는 조건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처음에 이래서 10만 불을 투자하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네.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가 매상이 많이 올라가서 이걸 30만 불에 나중에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팔 때 구매자가 나타나서 그 구매자한테 30만 불 판다면 현재 지금 셀러는 그 20만 불의 어떠한 그 프리미엄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는 10만 불에 샀는데 열심히 해서 매상 올려서 30만 원에 파니까 그럼 그 프리미엄 자체를 다 100% 건물주인한테 달라고 하는 조항이 있든지 50%를 달라고 하는 조항이 있든지
또는 리스를 승계하겠다고 이 사람,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가 왔으니까 리스를 승계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건물 주인이 리스를 파기하고 현재 그 셀러까지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들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비즈니스를 살 때 결국은 바이어가 비즈니스 하면 현재 셀러가 갖고 있는 리스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조건을. 그러니까 이런 독소 조항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은 리스 기간만 볼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오는 다른 조항들이 뭐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살 때 꼭 에스크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구매하게 되는데 만약에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훗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네. 네. 뭐 없다기보다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근데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그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이유냐?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에스크로를 통해서 판매하게 되면 셀러가 현재 갖고 있는 네. 어떤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오픈하지 말고 그냥 모르게 우리끼리 하자. 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에스크로를 예를 들어서 오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바이어로서 이제 그걸 샀잖아요. 그러면 이미 셀러는 나한테 지불한 돈을 다 갖고 이미 떠났고 네.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 셀러의 채무 관계를 채무를 그대로 다 떠맡고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나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차용증서를 갖고 와서 차용증서가 전 셀러가 사인한 거겠죠. 차용증서를 갖고 와서 전 주인이 이 가게를 담보로 나한테 돈을 지불한다고 사인했으니까 돈을 지불하려고 하면 바이어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문제가 이런 차용 증서이 밖에 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린을 걸고 이런 게 아니고 담보 설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네. 담보 설정 같은 거 설치해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꼭 여시고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에스크로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네요. 바이어 입장에서 네, 그렇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셀러가 비즈니스 주인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그렇죠.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뭐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네. 주식회사가 비즈니스 소유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주식회사에 지금 나한테 판매하기로 이제 얘기한 그 사람이 그 주식회사를 대변해서 이런 매매 계약서를 사인하고 이걸 다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네. 또는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파트너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파트너십인데 사일런스 파트너 즉 말하자면 직접 비즈니스 운영하지 않고 돈만 투자한 사람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몰래 팔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네. 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이제 그럼 책임이 누가 있냐에 대해서 조금 그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어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갖고 본인이 인보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코퍼레이션 서티피케이트에서 본인이 이것을 어소라이제이션 즉 말하자면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에 어떤 사인을 받도록 하고 네. 사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팔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 네. 뭐 지불해야 될 돈이라든가 거기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계약서 이런 거 사인만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셀러가 이걸 팔고 나가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책임을 져주겠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주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람이 이런 걸 책임지겠다고 막 사인을 하고 남발을 했다 하더라도 네. 과연 이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심사숙고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맞습니다.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도 그렇죠. 뭔가가 항상 그렇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게 또 그럼요. 비즈니스가 아닐까. 그럼요. 네.
그렇다면 비즈니스 중에는 뭐 이렇게 뭐 렌트나 리스에 관련된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장비에 관련된 그렇죠. 비즈니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장비나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비즈니스는 장비의 상태, 이 확인 유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느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를 쌍방이 사인한 다음에 3주 이내면 3주 2주 아니면 네. 뭐 4주 뭐 2주 쌍방이 어떤 합의하에 장비의 컨디션을 확인을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 경우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에 디파짓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 같은 게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랜드리나 뭐 식당이나 또는 세탁소 이런 데서는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장비를 전문가를 불러서 인스펙션을 하고 만약에 고쳐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미리 그걸 고쳐야 될 걸 알아서 흥정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고쳐야 될 돈이 뭐 5만 불이다 하면 셀러한테 이거 고치려면 5만 불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5만 불을 내든지 아니면 4만 불 정도를 내든지 이렇지 않으면 내가 사질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냥 대충 뭐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어떻게 말하자면 전문가를 불러서 인스펙션해서 어떤 리포트를 만든다면 네. 적어도 그걸 갖고 셀러하고 내고를 하고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장비를 리스했거나 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장비를 리스했을 때는 이제 결국은 그 리스한 그 은행의 돈을 다 갚아야 되겠죠. 만약에 바이어가 그걸 그냥 사게 된다면 네. 결국은 그 린이 그대로 나면 그 은행의 담보를 바이어가 지불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에스코를 통해서 린을 다 클리어하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코를 꼭 필요하다는 게 그렇군요. 그걸 지불 안 하고 그냥 사버리면 네. 본인이 바이어가 다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에 가서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허가, 뭐 펄밋 이런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꼭 구비를 해서 구비가 아니죠. 받아 취득을 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현재 주위에 나와 동일 업종의 비즈니스가 또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시에 가서 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경쟁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다 헐리고 네. 아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만큼 그 아파트 근처에서 매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들어가서 펄밋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펄밋을 다 확인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주위의 환경에서 또 바꿀 어떤 플랜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손님 중에 마켓을 구매했는데 네. 현재 주인이 거기 헬스 펄밋, 그러니까 마켓이니까 고기도 팔고 야채도 팔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 펄밋이 꼭 필요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네. 셀러조차도 그 펄밋을 매해마다 갱신해야 되는 걸 하지도 않고 그냥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셀러도 모르고 바이어도 모르고 비즈니스를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비즈니스 신청하러 바이어가 가니까 새로운 주인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확인하다 보면 여기는 펄밋이 해지 펄밋이 없어서 너 비즈니스 못한다.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몇 년 동안 가게를 문 닫아야 된다. 네.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몇 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 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펄밋, 헬스 펄밋, 뭐 시에서 비즈니스 펄밋, 뭐 네. 여러 가지 펄밋이 다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철저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막 들으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직원들이 몇 명이 있었고 또 직원들로부터 소송이나 크레임을 하겠다고 통보받거나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 이거는 약간 그 EDD하고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노동법도 관련되기도 하고 네. 또한 그 비즈니스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즈니스에 생기는 예를 들자면 어떤 나쁜 탁식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아파갖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그 비즈니스 생긴 운영하는데 그 생긴 자체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는 직접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미 나는 파고 나간
그렇죠. 바이오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중요하게 물어보고 만약에 어떤 이유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과연 내가 비즈니스 구매하고 갔을 때 과연 전혀 문제가 없을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는 얘기. 만약에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뭐 노동법 소송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송에 관련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게 클리어되지 않아 있다, 이러면은 아예 그냥 그렇죠.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소송을 떠맡고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등의 회사 지적 재산이 매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로 내가 구매하는 비즈니스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네. ABC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본인은 이걸 다 샀어요. 네. 그런데 판 사람이 또 옆에 동네에 가서 ABC 식당으로 또 차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손님들한테 내가 식당 차렸으니까 일로 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손님들 생각에는 이게 같은 식당이구나. 네. 어떤 ABC 식당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좋은 음식 맛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네. 거기도 똑같이 하겠구나 한다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님들을 뺏길 수도 있는 문제들이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과연 이 매매 가격에 비즈니스 이름도 같이 포함된 건지, 또는 셀러가 저쪽에서 자기가 본인이 ABC 식당이라 차리고 나한테 그 식당 이름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쓰지 말아라 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주소, 전화번호, 경우에 따르면 웹사이트 또는 뭐 비즈니스 이름 이걸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구매를 하고 사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셀러가 왜 이 가게를 매매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것도 사실은 셀러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왜 파시는지, 뭐 몸이 안 좋아서 파는 건지, 과연 하다가 또 딴 걸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딴 걸 한다면 왜 잘 되는 걸 팔고 왜 딴 걸 하시는지 뭐 이런 걸 여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 쭉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밖에도 또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차차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의 말씀 주시고, 오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지 연락처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내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에 구매하시기 전에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자. 사랑의 눈에 가리면 네.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714-634-1234번, 지역번호 714-634-1234번입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비즈니스에 콩깍지 씌우지 마시고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함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